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페론 가족. 그러나 이사 온 첫날부터 의문의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애완견이 죽은 채로 발견되는가 하면 아이들은 몽유병에 시달리죠. 겁에 질린 페론은 초자연 현상 전문가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I'm constantly turning up the heat, but the house is always freezing. 그리고 기이한 일들의 원인을 파헤치던지 집안에 숨겨진 끔찍한 사연을 알게 되는데요. 저주받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 보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몸속에 악령이 깃들고 온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죠. 결국 워렌 부부는 구마 의식을 자행합니다. 분노한 악령과의 목숨을 건 긴긴 사투. 그 끝에서 과연 페론 가족은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임스 완의 기념비적인 호러 흥행 대작. 더군 무비의 선택, 컨저링.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 감독 민규동입니다. 어느덧 현대 공포 영화를 대표하는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제임스 완 감독의 컨저링은 21세기에 개봉한 공포 영화들 중에서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죠. 국내에서도 그 식스센스가 14년간 지켜왔던 기록을 갈아엎은 괴물 같은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제임스 완 감독이 영리하다고 느꼈던 것은 영화의 전반과 후반이 장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귀신 들린 집이라고 하는 아주 동양적인 공포를 보여줬다면 후반부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서양적인 엑소시즘을 보여주죠. 그 엑소시즘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뭐 종교적인 요소나 퇴마사의 무용담 뭐 이런 것보다는 가족애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You said they meant the world to you. This is what you'll be leaving behind. 보편적인 스토리텔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엑소시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도 쉽게 동화돼서 재미있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컨저링이 무엇보다 소름 돋는 이유는요.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실존 인물인 초자연 현상 전문가인 워렌 부부의 파일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어 바로 영화화했죠. 그 다큐멘터리적인 접근이 컨저링 공포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화라고 보게 되니까 그 공포감이 훨씬 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극중 인물도 워렌 부부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했고요. 그래도 가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끝에 스크롤을 보면은 실제 워렌 부부의 사진과 기록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섬뜩해지더라고요. 크레딧에서조차도 무서워지는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악령이 깃든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물들이 집안 곳곳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잖아요. 이런 페이크 다큐식의 설정 또한 큰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렌 부인을 연기한 배우 베라 파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작품의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리얼리티를 살려내는데 이 베라 파미가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Hey. 베라 파미가가 굉장히 스산하고 차분하고 정적이고 좀 어두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공포 영화하고는 또 차별적인 또 새로운 공포를 유발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완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지극히 일상적인 두려움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해냈다는 점인데요. 그를 통해서 평범한 순간들이 아주 비범한 공포로 탈바꿈하게 되죠. 네, 컨저링에는 공포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특성인데요. 일상적인 소품과 공간을 묘하게 활용하면서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중요한 무대가 되는 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보편적인 공간이 안전성을 잃게 될 때 그 두려움은 배가 되는 법이죠. 특히 영화 초반부에 Come on, Sadie.
함께 살던 개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미친 듯이 짖을 때 Something's up with Sadie. 그 공포는 엄청나게 배가 되죠. Hey, be quiet. 그 공간 집약적인 영화의 특성을 굉장히 잘 활용한 건데요. 집에 있는 침실, 거실, 지하실까지 있는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카메라가 빠른 무빙과 또 트래킹샷을 이용하고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집안에 존재하고 있는 소품들 하나하나도 쉽게 지나칠 수가 없죠. 어느 순간부터 단잠을 취할 수 없게 된 침대가 있고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공. 그리고 딸아이가 발견한 오르골까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찾아낸 디테일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끔 합니다. 네, 저는 그중에서도 인형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극중 초반에 워렌 부부의 직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잠깐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죠. 제임스 완의 말에 따르면 그 인형을 보고 관객들이 처음에 깜짝 놀란 다음에 앞으로의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산적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임스 완 감독의 공포 영화들을 살펴보면요, 마치 그의 시그니처 오브제처럼 인형들이 종종 등장을 했었죠. 소우 시리즈의 직소 피에로 인형이 대표적인데요. 감독님이 방금 언급하신 컨저링의 애나벨 인형은 스핀오프 격인 애나벨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공포 영화는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리듬감과 공포의 강도가 달라지는데요. 그 시퀀스 안에서 정보를 고객에게 미리 전달하고 하지만 등장인물은 모르는 상태에서 점층적으로 화법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서스펜스와 관객과 등장인물 모두에게 정보를 차단한 채 갑자기 놀라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서프라이즈. 두 가지가 굉장히 적절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보통 공포 영화보다 훨씬 무서운 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서프라이즈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해내는데요. Wanna play hide and clap? 대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수씬이 가장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옷장 시퀀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소녀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옷장 쪽으로 걸어가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관객도 알고 그 등장인물도 아는데 정작 벌어지는 일은 옷장이 아니라 옷장 위에서 터지죠. 그때 서프라이즈가 또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 타이밍의 완급 조절은 오르골 장면에서도 두드러지죠. 워렌 부인이 오르골을 주시할 때 관객은 인물의 시점을 쫓아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르골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출몰한 유령의 형상이 직접적인 서프라이즈보다 더 큰 인상을 남깁니다. 그 예측 가능한 타이밍을 한 발 비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컨저링의 가장 큰 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 컨저링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악령의 힘이 소녀를 휘감아 거친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로 겁에 질린 사람들. 그런데 그때 Nancy? 소녀의 머리카락이 서서히 들어올려지면서 멋대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괴롭혀온 악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는 장면인데요. 앞으로 펼쳐질 악령과의 전면전에 대해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강렬한 시퀀스입니다. 영화 컨저링에 빛나는 한 것은 엄마 캐롤린의 몸속에 악령이 깃든 장면입니다. 악령의 시인 엄마 캐롤린이 난폭해집니다. 아이들을 위협하며 폭주하기 시작하죠. 캐롤린을 연기한 릴리 테일러의 광기 어린 연기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그녀의 또 다른 영화 어딕션이 떠올랐습니다. 극중 뱀파이어의 본능을 깨달아가던 주인공 캐슬린의 모습이 이 작품의 캐롤린을 연상케 하죠. 악령의 막강한 힘을 온몸으로 열어난 배우 릴리 테일러에게 다시금 감탄하게 된 명장면입니다. 영화 컨저링의 다이아몬드 주스는 작품성 80점, 오락성 80점, 스토리 85점, 연기 80점입니다. 소우로 시작된 제임스 완의 재능이 드디어 대중과 만났습니다. 영화 컨저링의 한 줄평입니다. 서프라이즈와 서스펜스의 정교한 직조합에 무섭지 않을 수가.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컨저링 함께 하시죠.